안녕하세요. 특허청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 진행을 맡은 특허청의 김구라, 특허청의 예능 너뚱이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이 있는데요. 이를 뛰어넘어 최근에는 개인들끼리 SNS를 통해서 물건 판매하는 게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계좌로 송금을 하면 물건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한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의 장점의 이면에는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조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되겠습니다. 위조 상품은 말이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배상엽 스님을 제 옆에 모시고 위조 상품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인식문화팀에 근무하는 배상엽이라고 합니다. 네, 배상엽 스님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또 경상도 발음이 안 좋아서 전에 주지 스님은 아니고요. 네, 스님으로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지식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드디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도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자, 기관의 이름에서만 봐도 우리 지식재산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관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0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국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온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운영 등 지재권 보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식 재산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배상엽 스님께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는 어떠한 인연이 맺으셔서 이렇게 오늘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되신 건지요? 네, 제가 대학 때부터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네. 또 실제로 상표권을 출원해서 등록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이 닿아서 이제 보호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식문화팀에서는 근무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지식재산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한 그런 팀이 바로 인식문화 네, 팀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자, 오늘 방송을 마칠 때쯤에도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위조 상품이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흔히 우리들 말하는 짝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짝퉁, 모조품, 데드카피, 미투 이 단어들이 모두 위조 상품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인이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자신이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상품이 바로 위조 상품입니다. 예. 위조 상품 짝퉁 하니까 제가 옛날에 신던 신발도 아삭스, 그 다음에 아디도스 이런 신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숙취 음료로는 견디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짝퉁 상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은 위조 상품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 발견을 많이 하는데 유명 브랜드랑 이 디자인이 이게 아주 좀 똑같아요. 그죠? 얼핏 보면은.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좀 상표가 이상하다든가, 그 다음에 바느질이 엉성하다든가, 가격이 택도 없이 또 싸요. 그렇죠? 예.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간혹 등록 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거나 또 외관을 일그러뜨리고 네. 정품이 불량품이나 또 재고품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거 위조 상표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처벌 수위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나 폭행보다 더 처벌 수위가 강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상표 관련 법규에서는 위조 상품을 타인이 등록 상표 또는 미등록된 전용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통칭하고 있고요. 위조 상품 유통을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의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을 해서 네.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표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렇게 처벌에 대한 그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절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위조 상품에는 대체로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유통 품목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뭐 의류나 가방, 시계 이런 것들부터 의약품이나 전자제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이런 위조 상품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로드샵이나 찜질방 같이 일반 대중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부터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그 위조 상품 비밀 매장을 통해서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쪽을 보면 예전에는 대형 오픈마켓이나 개인 쇼핑몰 같이 좀 큰 규모의 사이트에서 주로 유통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비공개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SNS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말 그 다방면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 유통 시장의 뭐 규모라 할까요? 그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네, 뭐 지하 경제의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좀 불가능하나 우리나라 위조 상품 시장 규모는 5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세계 39위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5조 원의 세계 39번째라는 말인데, 야, 규모가 대단한데요. 왜 이렇게 규모가 큰 걸까요? 특허청과 저희 보호원에서 매년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근절 인식을 조사하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근절 의식은 약 78점으로 엄청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조 상품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정 생성과 탈퇴가 용이한 SNS를 중심으로 네. 위조 상품 유통 방식이 점점 더 지능화되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치고 빠지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 피해 사례도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몇 가지 예로 들자면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S보드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저가에 수입된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해 이제 큰 피해를 봤는데 실제 매출액이 1억 원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들 또 기억하시겠지만 그 재작년에 그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죠. 그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정식 제품 대신에 동네 철공소에서 제작한 하하. 짝퉁 부품을 사용한 게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겉으로는 그 작아 보이기만 하는 위조 상품의 그 유통이 마치 그 나비 효과처럼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 위조 상품이 발명가와 아이디어 상품이 등장을 위협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초 개발자는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리스크를 안고 신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후발주자가 위조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 후발주자의 원가에는 그 연구 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초 개발자와 그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최초 개발자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리스크를 안고 제품 개발이나 창작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 산업 발전 원동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식재산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위조 상품 유통을 건절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성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배상엽 스님과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자, 배 스님님, 앞으로 마지막으로 위조 상품을 건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품은 정식 매장이나 공식 사이트에서 구입해야겠고요. 네.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의심해보고 제품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배스님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 선물에 대한 고민이 이제 슬슬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설에는 우리의 지식 재산을 위협하는 짝퉁을 몰아내고 정품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0% 정품 심사관인 박승우 심사관,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정한 발명가가 되는 그날까지 토크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